안녕하세요. 로켓슬라 구독자 여러분. 지난 5월 말이었죠. 저희 로켓슬라 채널에서 로켓랩의 러셀 1000지수 편입 가능성을 가장 먼저 심층 분석해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던 그 이슈,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로켓랩 러셀 1000지수에 공식 편입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상장 기업 중에 상위 약 1000개 안에 들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다양한 ETF나 인덱스 펀드에서 자동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편입 사실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지, 이번 편입이 투자자로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FTSE 공식 웹사이트, 여기서는 러셀 3000 정보만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러셀 1000에 편입됐는지 바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 뭘까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요. 대표적인 러셀 1000 추종 ETF, 그 구성 내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블랙록 아이쉐어즈의 러셀 1000 ETF, 티커 IWP, 그 보유 종목, 홀딩스를 보는 거죠. ETF 홀딩스를 직접 본다? 네, 아이쉐어즈 웹사이트 가셔서 IWP 찾고 홀딩스 탭 보시면요. 6월 27일 데이터 기준으로 로켓랩 딱 포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편입 초기 비중은 약 0.02% 수준으로 아직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금액으로 치면 대략 한 $10,000,000, 그 정도를 IRWB가 보유하게 된 걸로 파악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로켓랩은 원래 그 중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 지수 소속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형주 중심인 러셀 1000으로 옮겨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기존의 러셀 2000 지수를 따르던 ETF들은 로켓랩 주식을 팔아야 하고요. 새로 편입된 러셀 1000 추종 ETF들은 이제 로켓랩 주식을 사들여야 합니다. 팔고 사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 매도 규모랑 매수 규모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크군요. 네, 6월 26일 기준으로요. 주요 러셀 2000 ETF들이 얼마나 로켓랩 주식을 가지고 있었나 보면 짐작이 가능한데요. 가장 큰 IWM, 그러니까 iShares 러셀 2000 ETF죠. 여기가 약 3억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40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와, 4,400억 원이요? 네, 그리고 VTO, 뱅가드 러셀 2000 ETF도 한 4,800만 달러, 670억 원 규모였죠. 또 성장주 중심인 IWO ETF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로켓랩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상위 10개 안에 들 정도였으니까요. 이걸 다 합치면 대략 글쎄요, 1,000만 주를 훌쩍 넘는 규모가 리밸런싱 과정에서 매도 물량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와, 1,000만 주 이상이면 정말 엄청난 물량인데요. 이게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공식 편입 기준일은 6월 28일 금요일장 마감 후였지만 실제 ETF들의 매도 처리는 대부분 그 주, 그러니까 6월 24일에서 28일 사이에 집중됐을 겁니다. 미리 좀 움직였겠군요. 네, 분할해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죠. 일부는 7월 1일 월요일 개장 때까지 잔량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바로 여기서 수급의 일시적 공백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수급 공백이요? 네, 러셀 1000, 2000 ETF들의 매도는 6월 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러셀 1000 ETF들의 매수 반영은 보통 7월 1일 개장 시점부터 본격화되거든요. 근데 아까 봤듯이 IWB 같은 대표 ETF의 초기 매수 규모는 약 30만 주, 1,000만 달러 수준이었잖아요. 쏟아져 나온 1,00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에 비하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죠. 뭐랄까, 기존 세입자는 금요일에 짐을 다 뺐는데 새 세입자는 월요일 아침에나 들어오는 약간 그런 느낌. 잠시 빈집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초까지는 매도 후위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단기 수급 공백과 기술적 약세 가능성입니다. 6월 말 매도랑 7월 초 매수 사이에 시차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압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기술적 요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큰 매도 물량이 나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다른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시장의 심리라는 변수는 항상 존재하죠. 늘 불안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변화,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요. 지수 변경이라는 기술적인 이벤트에 따른 수급 불균형, 이게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러셀 1000 ETF 외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 가능성입니다. IWB 말고도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IWB 외에도 VON이라든지 SCHX, IOTO, VTI 같은 다른 미국 대형주 ETF나 아니면 전체 시장을 포괄하는 ETF들이 있거든요. 이런 ETF들도 순차적으로 로켓랩을 편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7월에서 9월 사이에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관 수급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셋째는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 성장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점입니다. 러셀 1000 편입은 로켓랩의 어떤 규모나 성장성을 시장이 인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인증 마크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수동적인 자금 유입을 넘어서요. 이전에는 투자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대형주 중심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고요. 또 향후에 S&P 500 같은 더 큰 지수 편입으로 나아가는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수 리밸런싱 과정에서 생기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런 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흐름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결국 로켓랩의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결정짓는 핵심 동력은 뭘까요? 역시 사업 자체겠죠. 그렇죠. 저는 그게 뉴트론 로켓 개발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스페이스 시스템 부문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계약을 따냈는지 이런 본질적인 사업 성과에 있다고 봅니다. 지수 이벤트 너머에 펀더멘털 변화를 계속 주시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한 데이터나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로켓슬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켓슬라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